몇 년 전, 어느 날 늦은 밤. 어머님, 아버님 괜찮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위아래도 없나? 이 늦은 시간에 집까지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다니 연락받고 어찌나 놀랐던지.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아휴, 우린 망했다, 망했어. 수경아, 이걸 어쩌면 좋니, 응? 저놈이 영감탱이가 가족끼리도 서주면 안 되는 보증을 무턱대고 서줘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 뭘 저랬다고 거기 서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엄마 진정해. 가뜩이나 놀랐을 텐데 화내다가 혈압이라도 오르면 어쩌려고. 그러게 아버지. 저희랑 상의라도 했으면 좋았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이게 대체 다 뭐냐고요. 그렇게 우리한테 굽신내던 직원들이 임금 좀 밀렸다고 떼거지로 몰려와선 풍비박산을.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회사 문 닫고 어떻게 됐는지 좀 보시라고요. 아버지 혼자 운영하는 회사도 아니면서 어디 회사를 담보로 친구 보증을 서주실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어쩌실 거예요? 직원들이며 거래처 사람들이며 당장에 돈 내느라고 성한데 그 큰 돈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요? 아유, 딴들 이런 줄 알았겠냐. 그러게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나랑 콜리기 시절부터 충마고 오르 지냈던 놈이 다 죽어가길래 그놈만 믿고 부탁 들어줬다가 이게 무슨 사달인지.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친구 놈한테는 배신당하고 가족들한테는 전하의 죄인이 되고. 그래, 나 때문에 벌어진 일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 몸을 팔든 장기를 팔든 내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그만 뭘 하라고. 가뜩이나 심란한데 하나같이 다들 죽이려고 만들면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참나, 터진 주둥이라고 잘도 시부리네. 보증 서주라고 누가 등 떠밀었어? 당신한테나 죽마고 오지 우리랑 뭔 상관이라고. 돈 생기자마자 홀라당 들고 튀어버린 놈이 죽마고 오는 얼어 죽을. 그나마 오랫동안 했던 일이라 회사도 운영하면서 집에 풀칠하고 살았던 거지. 다 늙어 빠진 몸뚱이로 이제 와서 뭔 재주로 그 빚들을 갚겠다는 건지 나원 참. 내가 살아도 너무 오래 살았지. 진작에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몸부기 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까지 저놈이 영감탱이랑 살았던 못 볼 꼴까지 보고 사는지. 아휴 내 팔자야. 이제 어쩌실 거요? 저 사람들 이게 끝이 아닐 거요. 어떻게 해서든 밀린 임금들 받아내려고 난리 칠 텐데. 거래처에 어떻게든 기한을 달라고 부탁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말이나 통하겠어요. 여기서 좀 더 늦어지면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 생긴다고요. 같이 일하던 직원들한테 무슨 범죄자 취급이나 당하고 있고 거래처에선 죄인이고. 아버지 덕분에 참 좋은 경험 하네요. 에? 당신도 그만해. 아버님이 아무리 잘못하셨어도 가족들까지 다 뒤돌아서 버리면 아버님 속이 얼마나 상하시겠어. 아버님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우리라도 그만해야지. 일단 상황 정리를 좀 해보자면 회사는 부도인데 그 전부터 직원들 임금이 밀려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진 거고 또 거래처에도 갚을 어음이 꽤 된다는 거지. 그걸 못 갚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는 게 거래처 입장인 거고. 여러모로 진퇴양난이네. 급한 액수나 얼마나 돼요, 아버님? 가만히 있다간 누구 하나 죽일 기세인데 어떻게 해서든 사람은 살리고 봐야죠. 이것저것 다 합하면 좋게 억대는 넘을 게다. 정확하게 액수로 말하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 게. 이 집을 팔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갚을 수는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으라. 아이고, 누구 맘대로 이 집을 팔어.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집까지 팔아버리려고? 그나마 이 집이라도 있어서 2달이 쭉 먹고 살아봤지. 이렇게 나이 먹어서 집 없이 살란 말이야 지금? 택도 없는 소리.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집은 못 줘. 차라리 날 갖다 팔어. 집은 절대 안 팔 거니까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게 얼마나 회사를 거지같이 운영했으면 직원들 월급이 얼마가 밀렸는지도 몰라. 저런 놈이 무슨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지. 어떻게 사장이란 놈이 얼마 때문에 이 사달이 났는지도 모르고 이 난리 당하고 있어. 아유 이 한심한 영감탱이야. 달아난 친구놈이 다 죽어가는 꼴이었다고 걱정하기 전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가족들이나 걱정하시오. 에? 남들이 보면 우리나 그 친구놈이나 다 똑같이 거지 새끼들이니까. 맞아요, 아버님. 이 집 사셨을 때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팔다뇨. 그러지 마시고 일단 저도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 테니 잠시 기다려 보세요.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제가 모았던 돈 합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오빠한테도 부탁해 봐야죠 뭐. 아유, 아니다, 수경아. 회사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이번에 또 손을 벌리니? 그 정도 양심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지. 아직 예전에 빌려주신 돈도 갚지 못했는데 또 어찌 돈을 받니? 너한테도 내가 참 면목이 없구나. 미안하다. 엉이 나아지면 사돈이 빌려주셨던 것도 꼭 갚을 테니 좀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 전해드리렴. 아버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진 잘 알겠지만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지 잘 아시잖아요. 아마 나중에 아버님이 다른 곳에서 힘들게 해결하셨던 걸 알면 그걸 더 속상해 하실 거예요. 어떻게 남들도 도와주는 마당에 가족을 나몰라라 할 수 있겠어요. 돈 갚으라고 닥달하실 분들 아니시니까 저희 부모님께 갚으셔야 되는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고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아니, 나는 매번 이러는 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우리 도와준 것만 앞에도 겨울의 집 한두 채는 장만할 텐데 참. 이 영감탱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사돈이 길거리에 나 앉아서 거지 새끼들 마냥 사는 게 더 죄송한 일이란 거 몰라? 수경이네서 도와준다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아직까지 지킬 체면이 남았어? 그렇게 떳떳하고 싶었음 남 보증서 주지도 말고 회사를 날려먹지도 말았어야지. 수경아, 염치 없지만 사돈께 부탁 좀 드려봐 줄 수 있겠니? 어찌됐든 우리가 이 나이 먹고 길거리에 앉을 순 없잖아. 네 시아버지 잘못하다간 깜빵 들어갈 수도 있다는데 그 무서운 곳에서 어디 버티겠어.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우리가 가족인데 돈 빌리고 도망가기라겠니? 아니면 모르쇠라겠니? 지금 상황이 이래서 언제까지 바로 갚겠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사돈한테 빌렸던 것들을 다 갚을 거야. 그러니 이번에도 한 번만 더 우리 살려주면 안 되겠니? 애비라는 놈이나 자식이란 놈이나 그만한 여유자금도 없으면서 회사를 운영해왔으니 어쩌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 말 좀 잘 전해주렴.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랑 아버지가 같이 하던 건축회사였는데 고돈나고 모든 게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니까 뭘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당장에 난 일할 것도 없어졌으니까 참 방법이 없어. 당신만 괜찮으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 부탁 한번 드려보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다 갚아드릴게. 하나도 안 급하다니까.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여유자금도 꽤 있으니까 이거부터 해결하자. 그 다음에 당신이 일할 곳 알아봐도 늦지 않아. 일단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엄마랑 통화해볼게.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대충이라도 좀 치워놓고 갈 테니 오늘 힘드셨을 텐데 방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볼게요. 아셨죠? 당신한테 매번 이렇게 고맙고 미안해서 어떻게 남편이라 해서 평소에도 별 도움도 안 되는데 우리 집안이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과 가족이 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이야. 내가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며 잘할게. 고마워 여보. 됐어.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뭐. 가족끼리 다 돕고 사는 거지. 매번 이럴 때마다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쩔쩔매면 우리도 부담스러워. 우리 부모님 스타일 알잖아. 돈 가지고 언제 비교하거나 무시하시는 거 봤어? 오히려 있는 사람들은 자만하지 말고 내 사람들을 챙기고 도와줘야 된다. 그러라고 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잖아. 근데 내 남편과 시댁이 일인데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두 분 다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겠다고 할걸? 그냥 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하지 않겠던 것만 다짐하고 도와줄 땐 도움 받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몇 년 후, 현재. 점심시간은 왜 이렇게 짧은 거죠? 이럴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가는데 쉴 수 있는 시간은 눈만 깜박하면 끝나잖아요.
그쵸, 전무님. 모든 직장인들이 어쩔 수 없는 굴레랄까. 저도 이런데 밑에 직원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앓는 소리라면 어떡해요. 회사가 번창할 수 있는 데는 다 열심히 일해주는 직원 덕분인데. 아,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직원분들 위해서 간식거리 좀 사야겠어요? 점심 먹고 난 직후엔 졸리기도 하고 당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장님한테도 제가 어떻게 하면 직원분들이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도 충분히 복지가 좋긴 하지만 복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입 다물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어쩜 사장님이랑 전무님은 직원들 생각하는 마음까지 똑같으세요? 남매라서 그런가? 이런 회사에 다닐 수 있던 것만으로도 전 너무 감사해요. 에이,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잘해주시니까 저희도 더 직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한테도 처음이란 게 있었잖아요. 그때 초기 멤버들이 아직까지도 잘 다녀줘서 우리 회사가 기반이 튼튼하게 잡힌 것 같아요. 제 눈엔 그냥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같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팀원들로 보이는걸요? 사장님 경영 철학도 직원이 웃어야 회사가 웃는다라 제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챙겨주시니 제가 아니라 사장님께 감사드려야죠. 겸손하시긴. 저희 눈엔 사장님이나 전무님이나 두 분 다 좋은 상사십니다. 원년 멤버가 몇 년 동안 쭉 함께한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회사란 뜻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앞으로, 아니, 평생을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요, 한수경 씨. 야, 한수경! 뭐야, 저 사람? 지금 전무님 부른 거 맞죠? 아니, 저 여자가... 아니, 사람이 불렀으면 좀 기다리면 안 되나? 무슨 걸음이 이렇게 빨라. 따라오느라 힘들었네. 야, 한수경 씨 맞죠? 맞는데 누구세요? 저 종환 오빠랑 만나는 사람인데 어머, 모르고 계셨나 보다? 뭐 제 배를 보면 얼마나 깊은 사이인진 대충 눈치채실 것 같고 이렇게 회사까지 찾아왔다는 건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단 거겠죠? 어떻게 여기서 그냥 할까요? 아니면 자리 좀 만들어 주실래요? 서 과장님 먼저 들어가세요.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찾아오셨는데 무슨 일인지 들어는 봐야 될 것 같네요. 소란 그만 피우시고 사내 카페로 가시죠. 잠시 후. 그래서 할 말이 뭐길래 회사까지 찾아왔어요? 내 남편이 그쪽이랑 불륜을 저질렀다고 광고라도 하고 싶었던 건가? 불륜이 무슨 자랑거리라고. 만나는 줄도 몰랐지만 설령 알았다 해도 그쪽이 더 숨죽이고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요. 저 지금 임신 6개월이에요. 물론 애 아빠는 한수경 씨 남편이고요. 종환 오빠는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좀 기다려달라 했지만 저도 이제 책임지고 지켜야 할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 직접 만나서 확답 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저한테서 들어야 할 말이 있나 보네요. 제가 지금까지 몰랐다는 건 내 남편이 해결은커녕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는 건데 무슨 확답이 필요하죠? 종환 오빠랑 이혼하세요. 뭐라고요? 다짜고짜 찾아와선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한다? 네, 이혼하시라고요. 그쪽이 알았든 몰랐든 그건 알 바 아니고 이미 어머님이랑도 얘기 끝냈으니 당신만 이혼하면 돼요. 지금까지 오빠랑 살면서 자식도 없죠? 그럼 발목 잡힐 것도 없고 이 회사 전무식이나 되면서 구질구질하게 임신까지 한 나랑 싸울 건 아니잖아요. 오빠 나이도 있는데 하루빨리 아빠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토끼 같은 손주 한 명쯤은 보셔야 되고요. 당신이 못하는 걸 내가 해냈으니 그냥 좋게 이혼해요. 아니, 너무 당당해서 어이가 없네. 저기요, 지금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이혼하란 말을 하면 내가 순순히 알겠다고 할 것 같아요? 쪽팔림이 뭔지를 잘 모르나 보네. 임자 있는 사람이랑 더러운 짓을 해댔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본처한테 이혼을 하라 말아야. 내 남편이 그쪽한테 뭐라고 사탕발림을 해댔는진 모르겠지만 애까지 생긴 마당에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건 걔는 그쪽 책임질 깜냥도 안 된 놈이라는 거야. 그런 놈을 어떻게 믿고 애부터 만들어?
생각이 짧은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요즘 어린 것들은 다들 그러나? 남편이랑 만나서 애까지 생겼다는데 눈 하나 깜짝하질 않는 걸 보니까 오빠가 왜 그렇게 집에 들어가는 걸 싫어했는지 알겠네. 당신이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하니까 남자가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었겠어? 집안에 돈 좀 많다고 온갖 유세를 떨면서 밑에 사람 대하듯 기죽이느라 바빴다며. 얘기 들어보니까 오빠뿐만이 아니라 어머님도 며느리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시고 눈치 보기 바쁘시다던데. 어머님 심정이 오죽하셨겠어. 아, 그렇게 잘난 집안 딸이면 이혼도 쉽게 해주면 되겠네. 기차 바쁜 사람들끼리 말 길게 하지 말고 그냥 이혼 도장 찍어. 오빠랑 당신 사이에 지금까지 애가 없었다면 앞으로도 없을 텐데 오빠 집안에 대를 끊을 순 없잖아? 설마 아빠 없는 애 만들 건 아니지? 당신이 본처든 아니든 간에 대를 이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도 당신 더 오래 봤어도 내 편 들어주시는 거 아니겠어? 집안에 어른하고 얘기를 다 끝냈는데 이혼 안 해주겠다고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그런 추잡한 짓은 서로 하지 말자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오빠. 오빠가 여긴 어떻게... 서 과장이 말해줘서 왔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게 맞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박서방이랑 불륜을 저지르고 애가 생겼으니 순순히 이혼을 해라? 이때 박서방 이 새끼를 그냥... 오빠 잠깐만. 흥분하지 말고 좀 있어봐. 제대로 알아야 뭐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 말만 듣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어떡해. 나도 어이없고 화도 나지만 최대한 꾹 누르면서 참고 있으니까 오빠도 진정해. 여기 회사야. 보는 눈도 많고 듣는 귀도 많아. 동생이 오빠보다 낫네.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어떡해요. 우리 애가 뱃속에서 놀라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흥분해도 바뀌지 않는 사실은 제가 종환 오빠의 애를 임신했단 거예요. 그쪽 여동생이 본처일진 몰라도 지금 종환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저고 제 뱃속에 있는 우리 사랑의 결실인 아이가 있고 오빠의 유일한 핏줄이란 거죠. 어머님하고도 이미 얘기 끝냈으니까 정말 동생을 아끼고 생각하신다면 하루빨리 이혼 도장 찍으라고 설득이나 시켜주세요. 시간 끌어봤자 애는 점점 자랄 텐데 결국엔 누가 손해겠어요? 이 여자가 진짜 뚫린 입이라고 생각 없이 말을 내뱉네. 지금 남의 남편 깨어내서 불륜 저지른 게 잘한 짓이야. 내 동생이 이혼 안 해주면 결국에 네 애는 그냥 상간녀 자식일 뿐이야. 아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도 그 꼬리표가 붙은 채로 살겠지. 그렇게 살게 만들어줘?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입이라도 무거워야지. 어디서 배까지 부른 채로 회사를 찾아와. 양심이 없음 배려라도 있어야지. 그럼 부모 밑에서 태어나봤자 사랑구실이나 제대로 하겠어? 뭐야? 지금 당신 말 다 했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애한테 악담을 퍼부으면 뭐가 좀 나아지니?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디 해봐. 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애 낳아서 종환 오빠랑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 만들어 잘 살 거니까.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어차피 물러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들이야. 알겠어? 이혼 안 하고 버텨도 결국 태어난 애 보면 어쩔 수 없을 텐데 그제서야 쫓겨나든 이혼하는 거보다 지금 이혼하는 게 그쪽 체면에 좋을 것 같아서 배려해준 거구만. 감사한 줄 모르고 나만 죽일 년 만들겠다고 달려드는 꼴이 참 불쌍하고 우습네. 오빠 그만 가. 여기서 이렇게 화내고 저 여자랑 싸워봤자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어. 그냥 회사에서 오빠만 우스워지는 거니까 큰 소리 내지 마. 어차피 이 여잔 목적이 나였으니까. 저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가 이혼해주면 어떡하겠대요? 그쪽 말대로 나랑 이혼만 하면 그쪽이랑 애 책임지겠대요? 어머님도 그렇게 하기로 하신 거고? 아유, 같이 살 집은 마련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당신이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작아고 그 시세만 하더라도 엄청난 거 알고 있지? 자식이라곤 우리 종환 오빠뿐인데 다 누구한테 주고 돌아가시겠어. 그리고 아버님이랑 오빠가 오랫동안 건축에서 운영하셨던 것도 알고 있거든? 그래서 당신도 콩고물 떨어지길 바래서 지금까지 애도 없이 옆에 붙어 있었던 거잖아. 어머님 아버님 집만 봐도 재산이 얼마나 많으실지 알 테니까. 결혼기간이 길어서 정이 들었어도 결국엔 핏줄이고 유일한 손주가 내 뱃속에 있는데 어쩌시겠어? 당신한테 미안하더라도 손주를 챙길 수밖에 없겠지. 난 당신이 이혼만 해주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살 거야. 그럼 자연스레 그 집은 내게 되겠지.
그러니까 당신은 조용히 이혼만 해주고 잘 나가는 당신 집안이나 신경 써. 능력도 돈도 많으면서 어머님 아버님 집이랑 재산까지 욕심내는 건 너무 양심 없잖아. 그래? 무슨 말인지 잘 알았어. 그쪽이 그만큼 내 남편과 어머님이랑 충분히 얘기 다 끝낸 것 같은데 내가 어쩌겠어. 그 말을 믿어야지. 나도 다른 여자 애까지 키울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기다려. 일단 아직까진 나랑 부부인데 남편 말도 좀 들어봐야 되잖아. 당신 뜻은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그만 발 좀 내밀고 돌아가. 그날 밤. 이제 와? 늦었네. 밥도 못 먹었을 텐데. 배고프지? 내가 당신 좋아하는 찌개랑 계란말이 해놨으니까 손 씻고 얼른 와. 밥은 됐고 할 말이 있는데 여기 좀 앉아볼래? 당신이랑 꼭 나눠야 될 얘기야. 응? 무슨 일인데 그래? 설마 형님이 빌린 돈 빨리 갚으라셔? 아직은 상황이 좀... 내가 형님께 다시 잘 말씀드려볼까? 지금까지 많이 양해해 주셨지만 좀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우리 회사에 어떤 여자가 찾아왔거든? 배까지 잔뜩 부른 채로 직원들 다 있는 회사 로비에서 큰 소리치기를 봤더니 날 부르는 거였더라.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여잔데 내 이름까지 알고 있어서 놀랐는데 다짜고짜 이혼을 하라더라고. 당신 애를 가졌으니까 깔끔하게 이혼하라던데? 당신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며. 자, 내가 포문을 열어줬으니 해결해봐 어디.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내가 다 말하려 했는데 난 걔가 당신 회사까지 찾아갈 줄은 정말 몰라. 어머님하고도 이미 얘기 다 했다더라. 그 여자랑 애의 존재를 나만 모르고 다들 알고 있었나 봐. 참 재밌었겠어. 그치? 여보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정말로 정리하려고 했어. 나도 걔 임신한 줄 몰랐고 사는 게 너무 답답해서 잠깐 콧바람 좀 쐬려던 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리하려는데 걔가 그 소리 듣고 그제서야 임신했다 하더라고. 나도 얼마나 놀랐는데. 애까지 생겼는데 내가 그만하자 하니까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신 회사를 찾아가서 이혼하라는 소리를 했겠어. 나 정말 하나도 몰랐던 일이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일은 당신이 저질러 놓고 모르는 게 참 많네. 당신이 모르면 그럼 누가 아니? 사는 게 답답해서 콧바람을 쐬고 싶었다고? 네가 뭐가 답답해? 내가 너 살 구멍 다 만들어줬잖아. 내 덕에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있는 거 아니었니? 네가 살만하니까 답답함을 느끼지, 안 그래? 어린애 임신까지 시켜서 인생 불쌍하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나랑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에이, 애결은 무슨 애결.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말했잖아. 나 정말 정리하려고 했다니까.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음 처음부터 만나는 일도 없었을 거야. 정말이야. 내가 다신 그 여자 안 보겠다고 각서라도 쓸까? 그럼 믿어줄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게. 그니까 제발 무섭게 그러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라. 그래. 내가 원하는 건 이혼이야. 그 어린애가 배까지 부른 채로 회사를 찾아와서 이혼해달라는데 해줘야지 어쩌겠어? 나도 그 말을 들은 이상 없던 일로 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부처라 해도 딴 여자랑 애까지 만든 남편 얼굴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 보고 살 수는 없잖아. 정리하려 했던 사이였고 깊은 관계가 아니었다면서 별소리를 다 했나 보더라. 결혼 기간이 길었어도 지금까지 애가 없으니 나더러 당신네 집안 배 끊지 말고 순순히 물러나라던데? 우리가 갖지 못한 애가 그 여자한테서 생겼으니 내가 양보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러려 하신 거잖아? 본인들 처지는 생각도 못하고 말이야. 아니야. 그건 엄마도 잘 모르고 한 말일 거야. 당신도 알잖아. 엄마 성격. 정말 진심으로 한 말이겠어. 일단은 임신했다니까 어떻게든 달래려는 마음에 홧김에 내뱉었을 텐데 그걸 민지가... 그 여자 이름이 민지였구나. 통성명도 없이 이혼을 하라 마라 그래갖고 이름도 못 물어봤네. 넌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민지가, 애까지 있는 민지가 뭐라도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회사까지 나 찾아온 거 아니겠어? 어머님을 등에 업지 않은 이상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안 그래?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니? 계속 충분히 얘기 나누고 끝난 얘기니까 시간 끌지 말고 이혼하라길래 모든 걸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모르나 보더라? 아직도 그 집 물려받을 생각에 빠져있는 것 같던데? 나중에 모든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기대되네. 당신이 무슨 말 할까 궁금해서 얘기 꺼낸 거지? 내 생각은 이미 정리 끝났어.
이혼하자. 당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했잖아. 내까지 있는 마당에 여러 소란 피우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 도장 찍어. 아, 그리고 나도 바라진 않았는데 민지가 회사를 찾아오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 우리 오빠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됐어. 우리 오빠 성격 알지? 아깐 내가 어떻게든 말렸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애랑 민지 지키고 싶으면 알아서 피해 다니라고 조언해 주는 거니까 알아들었으면 그 잘난 집으로 짐 싸서 나가줄래? 당장 네 짐들 챙겨서 니네 집으로 꺼지라고. 여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내가 당신하고 이혼하면 어떻게 살겠어. 내가 민지 잘 달래서 정리 깔끔하게 할 테니까. 아니,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병원 데려갈게.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계속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처음이잖아.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랬던 실수였어. 그러니까 제발 이혼은 하지 말아줘. 내가 잘못했어. 이미 임신 6개월인데 뭘 어떻게 정리를 한다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네가 그러고도 남자라고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애가 자라고 있는데 병원 데려가겠다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니? 적어도 남자라면 네가 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이러려고 어린애 깨어내서 임신까지 시켰어? 어디까지 나락으로 갈 셈인지 모르겠지만 실수라고 포장하지 마. 사람이라면 다 하는 실수라지만 남들도 너처럼 바람 피우는 걸 실수라고 하진 않아. 바람은 바람일 뿐이고 바람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상관없이 처음 피워서도 용서해줄 수 없는 문제야. 그러게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고 일을 저질렀어야지. 누가 무턱대고 애부터 만들래? 정말 괜찮다고 해서 그날 딱 한 번 실수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나도 정말 몰랐단 말이야. 나도 피해자라고. 근데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만 뭐라 할 수가 있어. 내 생각은 안 해? 나도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어. 민지가 임신 사실을 조금 빨리 말해주기만 했었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고. 내가 임신한 걸 알게 된 것도 이미 4개월이 지났을 때였는데 나더러 어떡하란 소리야. 내가 잘못했다고 정리하겠다고. 아니, 어떻게 하면 용서해줄래? 용서를 빌지 마. 왜 나한테 용서를 빌어? 네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넌 네 맘이 하란 대로 했을 뿐이고 그에 따른 결과물일 뿐이잖아. 나도 몰랐어.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을 줄은 나도 몰랐지만 어쩌겠어? 이미 벌어진 일인 것을? 그 여자가 임신 사실을 2개월 때 말했든 3개월 때 말했든 어차피 결과는 똑같았어. 그러니까 네 애라도 지키고 싶음 적어도 사람이길 포기하지 마. 어떻게 사람이 입에서 그딴 소리 짓거려? 너로 인해서 대체 몇 사람이 인생이 망가지는 꼴을 볼래? 이미 쓰레기란 거 확실하게 증명했지만 팔끝까진 되지 말자. 몇 주 뒤. 당신, 나 좀 봐. 뭐야 이 아침부터. 우리가 더 할 말이 남았나? 그쪽이 원하는 대로 이혼 도장 찍어줬잖아. 그럼 대체 뭐 때문에 또 회사까지 찾아와? 이럴라고 순순히 이혼해준 거지? 왠지 쉽게 끝내는 것 같더라니. 이럴라고 그랬던 거야.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이혼 도장 찍자마자 빌린 돈 갚으라는 지급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미리 말해줬어야지. 너희는 나한테 말하고 애까지 만들었니? 지들이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미쳤니? 그런 걸 알려주게? 내가 뒤통수 맞은 것처럼 너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된통 당해봐야 공평한 거지. 네 덕분에 빌려준 돈 받아낼 수 있게 됐는데 어떻게 고맙다는 인사해줄까? 그전까진 가짜인기도 가족이란 이유 때문에 소송은커녕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어야 됐거든. 이제 나랑 아무 사이 아니니까 우리가 빌려준 건 하루빨리 되돌려 받아야지. 안 그래? 그러게 내가 몇 번이고 물어봤잖아. 충분히 얘기 다 끝낸 거 맞냐고. 그땐 사람 말 제대로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왜 나한테 또 지랄이야. 너 내가 그렇게 우스워? 야! 그래도 어떻게 혼인신고하자마자 빚까지 떠안게 만들어. 넌 동정심이란 것도 없냐? 지금 당장 먹고 죽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돈 아니더라도 충분히 부유하게 살 수 있으면서 꼭 우릴 빈털터리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냐고. 아직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집까지 팔아버리면 우린 어디서 살란 말이야. 너한테 돈 갚겠다고 지금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어. 난 한 번을 만져보지도 쓰지도 못했던 돈을 갚기 위해서 빚까지 생긴 거라고. 사람이 어떻게 그래? 한땐 가족이었잖아. 어머님 아버님이 너한테도 잘해줬다며. 일말의 정이 남아있다면 절대 이럴 순 없어. 점점 불러오는 배로 그 집까지 들어가서 왜 시집살이라는데. 집은 절대 안 돼. 못 뺏긴다고.
어쩜 이리도 뻔뻔할까? 그러게,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웠어야지. 그 나이 먹도록 눈이 발바닥에 달려있으면 어쩌니? 어떻게 하필 골라도 빼먹을 것도 없는 그딴 놈을 골랐어. 네 애 아빠가 그나마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단 거 다 내 덕이었단 걸 이제 알겠니? 감옥에 들어갈 뻔한 네 시아버지도 내가 구해줬던 거야. 도대체 뭘 보고 네 인생을 걸었는진 모르겠지만 어쩌지? 난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을 위해 베풀어줄 아량 따윈 하나도 없거든. 네가 쓰지도 않은 돈 때문에 빚까지 생긴 건 정말 안타깝지만 이 팔자 네가 꼰 거잖아. 빚쟁이 집에 저절로 들어가서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버린 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네 자신인데 누굴 탓하겠어. 그러니까 이럴 시간이 있으면 당장 네 몸뚱이 하나 건사할 수 있는 단칸방이라도 구하러 다니지 그래? 날도 추운데 길거리에서 애를 키울 순 없잖아. 내 맘 같아선 그동안 준 생활비랑 용돈들까지 다 돌려받고 싶은데 탈탈 털어도 그것까진 못 받을 것 같아서 참고 있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고 남이 회사에 찾아와 소란 피우는 거 적당히 해. 한 번만 더 회사로 들이닥쳐서 되도 않는 쌉소리 짓거리면 그땐 임산부고 뭐고 봐주는 거 없이 바로 밖으로 던져버릴 테니까. 알았어?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전 정말 이럴 줄 모르고 제가 제 애만 생각하고 되도 않는 욕심을 부렸나 봐요. 정말 반성하고 앞으로도 언니한테 사줘야 하는 마음으로 살 테니까 조금만 저희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해달란 말은 저도 양심적으로 못해요. 아니, 안 해요. 그냥 제가 애 낳고 일을 해서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다 갚을 수 있도록 제발 그때까지만이라도 지금 명령을 늦춰주세요. 종환 오빠도 회사 부도나고 나서 마땅한 직장도 없이 일용직으로 밥벌이 하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전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집을 팔아도 택도 없는 돈을 무슨 수로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언니가 사실은 엄청 착하시고 배려심도 많다는 거 얘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다 부러워서 괜히 자격지심에 언니한테 너무 대들었던 것 같아요. 잘한 것도 없으면서 정말 지금이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발 저랑 제 애기 불쌍하게 생각하고 저희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또 회사 쳐들어왔단 얘기 듣고 와봤더니 저번에 봤을 때랑은 참 많이 다르시네. 갑자기 왜 무릎까지 꿇고 존댓말을 쓰고 계세요? 누굴 엿먹이려고? 본인 태세 전환 실력이 거의 우디르급인 건 아시죠? 야, 그 정도는 돼야 유부남 깨내서 임신까지 하나 보지? 본처한테 당당하게 부른 배 들이밀면서 이혼을 해라 마라 할 땐 언제고 이번에는 또 무슨 수작이십니까? 여보세요? 멀쩡한 가정을 파탄냈으면 본인 눈에선 피눈물 날 각오 정도는 하셨어야죠. 설마 그런 각오도 없이 우리 집안을 상대로 달려드신 겁니까? 이건 뭐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무모하다고 해야 될지. 얘기 들어보니 아까부터 자꾸 뱃속에 애를 들먹이시던데? 저기요. 애가 들어있든 개가 들어있든 저희는 아무 상관없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딴 걸로 동정심 유발할 생각이었다면 꿈 깨세요. 그쪽한테나 자식이지 우리가 볼 땐 더러운 불륜의 결정체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안 보이니까요. 제발로 빚쟁이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 빚더미들이 대를 이어주시다니 참으로 대단하네요. 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 물론 돈을 떠나서 그쪽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지만 가난함보다 더 큰 죄는 없을 테니 어디 한번 그게 뭔지 제대로 겪어보세요. 그러게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되고 누울 자리를 보고 자리를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먹여 살려줬으니 이제 굴러온 돌이 어디 한번 잘 데리고 살아보시죠. 아, 그 사람들 우리가 그동안 해줬던 것들이 있어서 바라는 게 좀 많을 거예요. 충고 잘 새겨 들으시고 이제 제 회사에서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사장님, 제발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말도 있잖아요. 부자들은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 더 아량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반성하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따지고 보면 저도 속은 거라고요. 그런 사람과 집안이었으면 처음부터 마음을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들과 엄마가 자식과 손주 하나 얻어보겠다고 편먹고 저 하나 속여서 족쇄를 채운 건데 저한테만 나불하시면 저더러 어쩌란 말이에요. 솔직히 막말로 그동안 자식이 없었던 건 사실이시잖아요. 어머님과 종환 오빠도 얼마나 아이를 원했으면 이랬을지.
저는 임신을 했으니까 오빠는 정상일 거고. 그럼 언니가 문제라는 건데. 언니가 진작에 산부인과 가서 뭐가 문제인지 검사라도 받아봤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거 저 하나 골탕 먹이는 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상황이 벌어진 데 있어선 가정을 똑바로 단둘이하지 못한 언니 책임도 있고 되도 않는 핑계로 저를 끼워낸 오빠도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절 속이며 집으로 끌어들인 어머님도 다 잘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용서까진 바라진 않지만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된다면서요. 언니가 예전에 아버님이 보증 잘못 써서 집안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을 때 얘기했다면서요. 그때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앞으로 두 분께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진짜 미친년이네 이거. 야, 네 애아빠가 박종환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네가 그렇게 짓거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실상이 뭔지는 네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이게 최대한 좋게 좋게 끝내려고 했더니 끝까지 정신 놓고 짓거려대네?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애가 안 생겼었다면 차라리 다행이네. 너처럼 덜컥 애라도 가졌었음 너 대신 내가 계속 족쇄 차고서 ATM처럼 평생을 거지들 먹여 살렸을 거 아니야? 나야 뭐 워낙 집안이 잘나서 그깟 돈쯤이야 얼마든 써도 괜찮았지만 너는 한 푼에 허덕일 텐데 어떡하니? 네 말대로 보증 잘못 써줘서 회사 부도나고 임금 체불에 깜빵까지 갈 뻔했던 거 말고도 여러 번 살렸었거든. 말하면 뭐해 입만 아프지. 내가 지금까지 그 집안 식구들 여러 살렸지만 이번엔 날 먼저 살리려고? 이대로 더 엮이면 내가 먼저 죽겠다 싶어서 끊어낸 거니까 사람 스트레스 그만 받게 하고 이제 그만 빚쟁이들 품으로 돌아갈래?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네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안 됐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가서 거지들끼리 머리 맞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나 생각하라고. 네, 보안실장님. 여기 1층 로비인데 웬 미친 여자가 배까지 불러와서 난동 부리고 있으니까 좀 와서 끌어내주세요. 임산부라 최대한 좋게 내보내려 하는데 이거 도저히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 내 손을 댈 수는 없으니 밖으로 내던지든 거의 돌려보내든 와서 수고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수경아, 급 떨어지는 여자랑 그만 말 섞고 우리 이만 가자. 원래 없는 것들은 얼굴에 철판 깔고 시시덕거리는 게 일상인 거야. 한시가 바쁜 우리가 맞장구 쳐줄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그쪽한테 해줄 말이 있는데 조만간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거라 돈 좀 많이 준비해 두세요. 그럴 능력이 안 되면 몸빵으로 징역 사시던가. 합의나 선처 따윈 쳐다도 보지 마세요. 전체 모든 인맥과 돈을 들여서라도 그쪽 집안 싸그리 망하게 하기로 맘먹었거든요. 다음에 또 제 회사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이시면 그땐 경찰 불러 대응할 테니 다신 오지 마세요. 그럼 추운 날 배 부여잡고 잘 돌아가시고 배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 돌아가세요. 야, 역시 법이 좋긴 좋아요. 지금 명령을 내리며 정해준 기간에도 돈을 갚지 못하자 결국 통장 압류는 물론 집도 경매에 넘어갔다네요. 저희 집에서 빌려준 돈들이 지금까지 꽤나 많은 액수였거든요. 박람회에 집을 장만할 정도랄까? 그렇게까지 불구덩이에서 여러 번 구해줬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더니 그게 딱 정답이네요. 늘 항상 해결사처럼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주며 지금껏 먹여 살려줬더니 대복을 제 발로 차버린 거죠 뭐. 그 이후로도 상간녀는 여러 번 회사에 찾아왔었지만 이미 보안팀에게 말을 해놓은 상태라 올 때마다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났었죠. 그래서인지 그 후로는 얼굴도 볼 수 없었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1년이 지난 지금도 전 남편은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을 살고 있고 전 시부모님 또한 이른이 다 된 연세에도 일자리를 찾아 돈을 벌게 되셨답니다. 저희한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말이죠. 연락 같은 게 오진 않았냐고요? 모르죠. 저는 이혼 도장을 찍음과 동시에 핸드폰 번호까지 다 변경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렸으니까요. 그렇게 잘 사는 집에서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남자와의 결혼을 허락했을 리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부모님과 저희 남매는 조건에 별로 의미를 두진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재산과 능력이 있으니 성실하고 올바르며 변함없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위안 쪽에 도와주며 같이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로 인해 괜히 건법만 잔뜩 들게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뭐 무슨 일이 터지든 간에 해결사처럼 다 도와줬으니 매사에 신중함이 떨어졌던 것 같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이미 한껏 올라와 버린 기준치를 상간녀가 어떻게 충족시킬진 모르겠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다 갚으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될 텐데 가난해까지 있으니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생활이 윤택해질 리 없으니까요. 자업자득이네요. 저는 이 일을 계기 삼아 저희 오빠와 더 우애가 깊어졌고 저희 부모님도 결혼하라는 말은 하지 않을 테니 자기 인생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만 살라고 해주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오빠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직원들을 위하며 직원들과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회사를 더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면 그 돈들을 성과급과 보너스식으로 직원들을 나눠주려 해요. 이미 오빠와도 얘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없는 셈 쳐왔던 돈이 갑자기 생겼으니 우리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쓰자고 말이죠. 뭐니 해도 돈으로 주는 게 최고의 보상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과 함께 으쌰으쌰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전. 내가 좀 늦었지. 미안해. 아니야. 나도 막았어. 뭐 시원한 거 마실래? 좋지? 내가 주문할까? 됐네요. 내가 다녀올게. 항상 마시는 걸로 주문한다. 샤추가 없이. 맞지? 역시. 알았어. 고마워. 시원하다. 근데 밥 먹어야지. 뭐 먹고 싶어? 밥은 내가 살게. 진짜? 그럼 나 먹고 싶은 거 전부 다 말해도 괜찮아? 당연하지. 말만 해. 뭐든 다 가능하니까. 그럼 간만에 고기 먹을까? 그게 좀 땡기네. 그러자. 너 좋아하는 숯불로 할까? 너무 좋지. 우선 숨 좀 돌리고 나가자. 그래? 참. 나 인사는 언제쯤 해? 우리 부모님은 언제든 가능하다 하시니까 승현 씨가 일정 말해줘. 알았어.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허락하실까? 우리 부모님 그런 건 크게 신경 안 써.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래도 내가 사실 모아둔 돈도 없고 신혼집을 장만할 여력이 안 되니까. 그건 승현 씨랑 나랑 둘이 합해서 결혼 준비도 하고 신혼집은 둘이 대출을 받은 해서 하기로 했잖아. 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잘 짜서 말씀드리기로 했고 그럼 크게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게 될까? 우리 집은 미리 다 말씀드렸고 아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다 해도 크게 반대는 안 하겠지만 너네 집은 또 모르잖아. 우리 부모님도 잘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그래? 그럴까? 내가 너무 없으니까 자꾸 작아지네. 그러지 마. 승현 씨가 왜? 지금이 중요하잖아. 성실하고 나에 대한 마음 확고하고 그거면 되는 거야. 요, 역시 내가 정말 여자는 진짜 잘 만났어. 항상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여자 없지.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 말 진심이지? 나 승현 씨 믿어도 되는 거지? 당연하지. 나 정말로 잘할 거야. 배고프지? 이제 나갈까? 너 좋아하는 숯불 질릴 만큼 먹게 해줄게. 당분간 숯불 얘기는 안 할 정도로. 어? 오늘 그렇게 먹고 질려서 단번에 사달란 소리 안 하게끔 한다는 소리 같다? 아이 무슨 소리야? 그만큼 오늘도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뭐든 다 채워준다는 소리지. 치, 하여간 말은 항상 청산유수야. 알았어. 나 진짜 많이 먹을 거야. 그래, 달라지 않을 만큼 양껏 드시죠. 가자. 한 달 후. 어서들 와라.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 어서 오게. 예, 저기,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어머,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그냥 오지. 아닙니다. 뭘 좋아하실지 잘 몰라서요. 별거 아닙니다. 아유, 마음이 중요하지. 잘 먹을게. 어서 들어와. 네, 그럼. 엄마,
아빠, 딸은 안 보이시나요? 서운하네. 뭐가 또 서운해? 그리고 넌 자주 보는 사람이잖니. 네, 알겠어요. 아, 근데 승현이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다. 듬직하고. 아,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우선 이리 와서 앉게. 우리 나눌 얘기가 많겠지? 아, 예. 뭘 그렇게 긴장을 하고 그러나? 난 그냥 남자 대 남자로 자네 얘기를 듣고 싶은 거네. 그렇게 굳을 필요 없네. 어휴, 나 아빠는 그렇게 딱딱하게 와서 앉으라 하는데 당연히 긴장되지. 아, 내가 그랬나? 난 그런 게 아닌데. 그래, 당신 얼굴 표정이 너무 딱딱해. 좀 무서워. 아, 참나. 원래 이런 표정인걸. 난감하구만. 너무 개념치 말게. 내 얼굴 표정이 원래 이런 걸 어쩌겠나. 오해는 하지 말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럼 그럴까? 내가 듣기로는 결혼 준비를 둘이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던데, 자네도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 건가? 네, 사실 제가 능력 부족이라서 저희 둘이 힘합쳐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니네. 나 그런 말 들으려고 한 말이 아니야. 그리고 능력 부족이란 말은 아무 때나 하는 말은 아니네. 본인의 위치에서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는 말이지. 자네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건 성급하지.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내가 니들 뜻에 반감을 사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감안하고 들었으면 좋겠다. 뜻도 좋고 둘이 생각하는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부모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하는 소린데 다른 건 몰라도 신혼집은 내가 해주고 싶은데 어떤가? 신혼집을요? 아빠, 진짜로? 그래, 진짜로. 아니, 내가 사정 뻔히 다 아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집을 사준다 그래. 그냥 둘이 대출받아서 작은 집부터 시작하면 돼.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 아는데 시작도 전에 집 대출받으면 사는 내내 신경 쓰고 너무 지치지 않겠니?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준다는 거야. 아마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들을지 몰라. 무슨? 아빠가 그렇게 생각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건데. 그럼 아빠가 해주는 거 받을 거지? 니들 새 인생 시작하는데 그만큼이라도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야 너무 감사하지. 안 그래, 승현 씨? 그렇지. 근데 정말 그래도 되나 싶어서. 해준다고 할 때 그러겠다 하고 확실하게 도장 찍어놔. 아빠가 변덕이 심해서 언제 또 다른 말 할지 모르니까. 또 쓸데없는 소리. 내가 무슨 변덕이 심하다 그래? 아니라고? 정말 아니야?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건 얘기가 다르지. 그리고 내가 거하게 해준다는 건 아니고 나도 여유가 되는 선에서 해주고 싶으니까. 아빠가 도와주신다고만 하면 난 너무 좋지. 좋고 싫고가 어딨어. 그저 감사한 거지. 예, 이렇게 염치 없어도 될까 싶지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좋아, 그럼 신혼집은 걱정하지 말고 니들은 다른 거 준비해라. 아빠, 정말 고마워. 우리 진짜 한시름 났다. 그치, 승현 씨? 어, 그러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아빠가 신혼집을 해주실 거란 건 나 진짜 예상도 못했어. 그러게, 많이 감사하네. 승현 씨는 안 좋아? 표정이 왜 그래? 아니야, 좋아. 근데 얼마나 지원해 주실 것 같아? 글쎄, 그거야 나도 잘 모르지. 그지? 아, 아무튼 생각지도 못했는데 잘 됐네. 그니까 이제 집은 덜 신경 써도 되고 다른 거 알아보면 되겠다. 이왕 도와주시는 거 좀 큰 평 쓰면 좋겠는데. 어? 뭐라고? 아니, 신혼집 말이야. 30평 이상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요즘 신혼집이라 해도 다 그 정도 하길래. 집이야 넓으면 좋기도 하지만 그만큼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지금 우리가 큰 집까지 필요하진 않잖아.
아빠가 무리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 조건대로 요구하긴 좀 그렇고. 그래도 이왕 해주신다고 했는데 조건도 얘기하면 해주시지 않을까? 글쎄, 아빠가 도와주신다고 한 건 맞지만 또 당연한 건 아니니까 해주시는 대로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게 말은 해볼 수 있잖아. 요즘 트렌드가 뭔데? 승현 씨, 갑자기 왜 그래? 신혼집 해주신다고 한 것도 우리 입장에선 감지덕진데. 내 말은 어차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말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란 거지. 내 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알아, 아는데 좀 기다려봐도 되잖아. 승현 씨 말대로 30평 이상이면 아무리 외곽으로 가도 집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왕 해주시는 거니까 30평 이상으로 해주세요. 이러라는 거야? 이러나 저러나 해주신다고 했으니 전달은 해볼 수 있잖아. 그거 어차피 무리하는 거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원하는 걸로 해주시면 더 좋은 거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말을 하지 말던가.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 지금 도움받는 거야. 난 뭐든 감사할 것 같은데? 아휴, 그래, 알았다. 너 나만 이상하고 속물 취급이지? 승현 씨 진짜 이상하다. 여태 아무렇지 않다가 아빠가 집 해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상한 요구를 하네? 감사한다며. 그럼 해주는 대로 받는 게 맞잖아. 알았다고. 없는 주제에 주는 대로 받으란 거잖아. 그만 말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아, 일주일 후. 어서들 와. 원혁씨, 잘 왔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집이 엄청 이쁘고 좋네요? 야, 너 집 엄청 크다. 몇 평이나 되는 거야? 갑자기? 평수를? 그래, 나도 청구 좀 하려 그래. 34평 정도 될걸? 요즘 다 이 정도 집 장만하지? 아예 앞뒤 다 자르고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해주냐?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아야 말을 해주지. 신혼집 말이야. 보통 이 정도 평수 하는 거 아니냐고. 아, 그거야 너 하기 나름이지. 여건이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좀 더 작은 평수 하는 거고. 왜? 집 알아보는 중이야? 비슷해. 근데 집은 네가 전부 한 거야? 도움은? 야, 너 진짜 진지하구나. 아, 좋아. 그럼 나부터 질문하자. 뭐하든 돈은 있어? 뜬금없이 돈은 왜? 내가 묻는 거에 답부터 해. 뭐야. 돈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집부터 알아보는 거야. 재수씨, 이 녀석 심각한데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궁금한 게 많나 봐요. 그냥 말해주세요. 재수씨가 그렇게 말한다면 말해줘야죠. 전부 다 내 자산은 아니고 도움 좀 받았지. 은행과 부모님 정도? 사실 이 평수까진 안 해도 됐었는데 와이프가 독립적으로 조용히 작업할 공간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방 하나가 더 필요했고 장비 보관 공간도 있어야 돼서 큰 평수 하게 된 거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도움 좀 받고 큰 평수 한 거네. 그렇긴 하지. 근데 너도 이 정도 평수 집 알아보는 거야? 만만치 않을 텐데. 시작은 이보다 작은 평수도 괜찮지 않아? 우리의 이유가 있어서 무리한 거지만 넌 안 그래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유야 어찌됐든 넌 지금 이만한 집을 얻었기에 오는 만족감에서 나한테 작은 평수니 무리니 그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아이 깜짝아. 왜 큰 소리 내고. 아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넓고 좋은 집 싫진 않지. 그지만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무리한 덕에 어려움도 많아. 그래서 한 소리야. 그래도 뭔가 자부심도 생기고 만족감이 더 크지 않아? 나라면 그럴 것 같던데. 어쩌다 보니 얻게 된 호사지만 나쁘진 않지. 그지? 너도 그렇지? 그렇긴 한데 뭐든 과하면 탈난다.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많이 생각해서 결정해. 재수 씨한테 전적으로 맡기든가. 내 주제 무슨 능력에 있어. 단독으로 뭘 하겠냐? 당연히 원정이한테 맡겨야지. 누구보다 내 마음은 잘 알고 있을 텐데. 안 그래? 어? 그렇지. 암튼 나도 이런 집에서 신혼 시작하면 정말 좋겠다. 에? 누가 말리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치, 원규가? 그래. 3개월 후. 아버님이 지원해 준 거야? 얘기는 해봤어? 부동산 사장님한테 미리 얘기해뒀다고 가보라고 하더라고. 근데 무슨 얘기?
아니, 이왕 집 해주시는 거 큰 평수 얘기해 봤냐고. 제대로 말 못했어. 도와주신다고 한 것도 감사하고 죄송한데 여구사항까지 말하기가 좀 그래서. 뭐? 그래서 말 안 했다고? 못했지. 그냥 어느 정도 도와주실 수 있냐고만 물어봤는데 일단 부동산 쪽에 말해뒀다고 사장님하고 얘기하고 직접 보라 하셨어. 너는 진짜 내가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는데 내 마음 전달도 다 했잖아. 그냥 알아듣는 척하고 흘린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내 입장도 있잖아. 그리고 애초에 우리 둘이 알아서 하기로 했던 거였고 도움받는 입장인데 우선 어느 정도인지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이라고 했잖아. 아이씨. 일단 부동산 사장님 만나봐야지. 왜 그래 진짜? 알았어. 간다고. 아유, 원경이구나. 형님한테 얘기 들었다. 언제 이렇게 컸어? 진짜 꼬꼬마 일적이 왔는데. 넌 나 기억 못하지? 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전 기억이 너무 어릴 때라. 그럼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자, 여기가 신랑 될 사람이구나. 아이고, 인물도 환하네. 네 아버지 엄청 좋아하겠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아빠가 집을 봐둔 게 있다 하셨거든요. 그래. 우선 화면으로 보고 직접 가볼래? 네, 편하신 대로 해도 돼요. 승현 씨도 같이 보자. 됐어, 너나 봐. 이게 집주인이 올 수리를 다 해놓은 물건이라 아주 깨끗하고 둘이 살기 딱 좋아. 어때? 괜찮지? 네. 혹시 방은 두룸인데 거실이 넓게 빠졌어? 가격 대비 엄청 좋아. 직접 보러 갈래? 네, 실물로 좀 볼게요. 승현 씨도 직접 보면 달라질 거야. 두룸이면 30평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긴 하지. 왜? 작아 보이나? 그냥 좀 둘이 살긴 딱 좋을 텐데. 왜? 짐이 많아? 네? 아니에요. 우선 실물 좀 볼게요. 그래. 가자. 어휴. 그날. 승현 씨는 어땠어? 거실도 잘 빠졌고 올수리라 난 괜찮던데 깨끗하기도 하고. 글쎄, 난 별로. 왜? 별로인 이유가 있어? 당연히 별로지. 내가 누차 말했잖아. 어차피 해주실 거 좀 좋은 조건으로 큰 평수면 좀 좋아. 수리를 했어도 외벽이나 건물 자체가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던데 뭐. 승현 씨랑 나랑 둘이 시작하는 공간이야. 꼭 큰 평수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모아서 넓혀가도 되는 거고. 어느 세월에 모아서 넓혀가냐? 왜? 지금 아빠가 집은 도와주시니까 그 금액만큼이라도 바로 모을 수 있잖아. 집으로 인한 대출도 안 받아도 되니까 훨씬 이득이지? 난 좀 이해가 안 가. 어차피 도와주시는데 좀 큰 평수로 해주실 순 없대? 그럼 지금 네가 모아서 큰 집으로 옮기자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고민도 할 이유가 없잖아.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우리 신혼집은 도움받는 거야. 당연한데 요구 조건 충족해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 누가 그걸 몰라? 그래서 내가 계속 이왕이면이라고 했잖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승현 씨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잖아. 솔직히 우리가 살 집인데 우리 충족 요건에 만족스러운 조건이 아니면 차라리 안 받는 이만 못한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처음부터 해준다는 말을 안 하는 게 더 낫잖아. 난 아직도 모르겠어. 둘이서 살 집이고 다른 식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큰 평수가 필요할까 싶고 그리고 도와주신다는 마음 그게 먼저고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누가 감사하지 않다 그랬어? 도와주신다고 마음먹은 김에 원하는 조건을 채워주시면 너 감사하겠다는 거잖아. 너 지난번에 내 친구 집 가봤지? 뭐 느끼는 거 없었어? 뭔가 있어 보이고 막 근사하고 그러지 않았어? 우리도 나중에 집들이도 하고 그럴 텐데 오늘 본 집 수준이면 몇 명이나 초대하겠냐? 승현 씨 누구 보여주려고 결혼해? 그리고 거실이 크잖아. 집들이 하려면 왜 못하겠어? 얼마든지 집들이도 할 수 있지. 정말 말이 안 통한다. 아니, 좀 솔직해질 수 없어? 솔직해지라니? 뭘 말하는 거야? 너도 아버님이 큰 평수 해줄 수 있다 하면 그것도 마다하지 않을 거잖아. 그리고 큰 평수라면 더 좋지 않아? 진짜 나만 좋은 거야? 물론
도움받는 집이 큰 평수면 안 좋아할 이유가 없지. 그치만 난 오늘 본 집도 마음에 들어. 집이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계속 나만 속물 취급할 거야? 정말 오늘 본 집이 만족스러워? 그렇다니까? 난 너무 좋았어. 네가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욕심이 하나도 없냐? 욕심 부릴 땐 좀 부릴 줄도 알아야지. 아이, 아버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왜 그냥 만족하냐고. 지금 딱히 큰 평수까지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난 이렇게 받더라도 내내 아쉽고 불편할 것 같아. 이럴 바엔 안 받는 게 낫지. 어? 안 받으면 그 다음은 어쩌려고? 아, 몰라. 그럼 결혼도 많은 거지. 뭐라고 했어? 지금 집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겠다고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 마음도 좀 헤아려 달란 거잖아. 막말로 처음부터 해준다는 얘기가 없었으면 내가 기대도 안 했을 거고 그냥 다 포기했겠지. 근데 막상 도와주신다 했고 그럼 이왕이면 큰 평수로 좀 더 신경 써줄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주는 대로 받아라. 그러니까 난 좀 서운하기도 하고 네가 이해도 안 가니까. 뭐가 그렇게 이해가 안 가니? 난 이러는 승현 씨가 더 이해가 안 가. 아빠도 우리 생각해 주는 건데 준다고 했으니 더 좋은 걸로 해달라. 그렇게 당연히 여기란 거야?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기대를 하게 말지. 아, 이게 뭐냐? 너랑 나 지금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잖아. 이게 뭐냐고. 아니, 애초에 우리 둘이 하기로 했던 걸 도움 받는 건데 대체 뭐가 아쉽고 불만이란 거야? 왜 자꾸 당연하게 이왕이면 이런 말이 왜 들어가냐고. 난 내가 아빠한테 해드리는 것도 없이 받기만 하는 게 미안하기만 한데 내 입장 생각은 안 해? 어머니까 해주고 싶다고 한 거잖아. 근데 뭘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냐? 이왕 받는 거 좀 좋은 걸로 받고 앞으로 잘해도 되는 거 아니야? 좀 염치 없다는 생각은 안 하니? 그래, 나 염치 같은 거 없어. 아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아, 몰라. 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실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도 도무지 모르겠다. 진짜 집 해결 안 되면 결혼 안 할 거야? 꼭 큰 평수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냐고. 아, 대체 몇 번을 말해. 아, 더 말하기도 좀 그렇다. 먼저 갈게. 승현 씨! 아, 기막혀. 이틀 후. 집은 어떻게 봤어? 보고 왔지. 어때? 괜찮지 않아? 엄마도 슬쩍 한번 봤는데 올술이 돼 있고 둘이 살기 딱 좋겠던데? 난 너무 좋더라고. 근데 좋은데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승현 씨가 별로 탐탁지 않아 하네. 그래?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가? 그냥 이런저런 이유가 있긴 한데 평수가 좀 작은 것 같다 하더라고. 평수가? 아직 아이도 없는데 큰 평수였으면 하는 거야? 짐이 좀 많니? 아니야, 그렇진 않아. 엄마, 내가 다시 잘 얘기해 볼게. 그니까 신경 쓰지 마. 아빠한텐 별말하지 말고. 너 솔직히 말해봐. 니들 문제 생겼지? 엄마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내가 해결할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단 소리네. 뭔데 그래? 그냥 엄마한테 털어놔. 아빠한테는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좀 나도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래. 그리고 집은 너무 좋아. 근데 나도 알아보고 있던 게 있으니까 알아보고 결정할게. 엄마가 너 모를까 봐 이러는 거야? 그냥 솔직하게 말하려니까. 뭐가 문제인 거야? 아니, 한숨만 쉬지 말고. 우선 아빠한텐 얘기하지 마. 아빠 속상하실 것 같아. 알았으니까 말해봐. 승현 씨, 이왕이면 좀 큰 평수 집이었으면 하더라고. 원래 욕심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요즘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아서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괜한 자격지심에 고집을 부려서. 그래서 집 때문에 둘이 트러블이 생긴 거야? 뭐 좀 비슷해. 잘 해결된 여지는 있는 거고.
네 표정 보니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어서 갑자기 너무 달라진 것 같고 자꾸 생각이 많아지게 하네. 원경아, 집이야. 흠평수가 더 좋을 것 같으면 어차피 해주기로 한 거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있어. 아니, 그럴 이유가 없어. 원래는 우리끼리 알아서 하기로 했던 거 도움 받는 거잖아. 근데 뭘 더 요구해.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봐. 이를테면 집은 그렇게 해줄 수도 있단 건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고 네가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거와는 별개의 문제로 고민을 하는 거라면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단 거야. 니들 문제나 상황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무조건 네가 행복하길 바라니까 하는 소리야. 알았어. 그 엄마 말도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며칠 더 고민해보고 얘기할게. 그래, 엄마 언제나 네 편인 거 알지? 그러니까 생각 정리되면 어려워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 그럴게. 엄마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말고. 아유, 내가 지금 갑자기 이게 속이 속이겠니? 깊게 고민하고 생각할게. 걱정 마. 일주일 후. 정말 그만둘 생각인 거야? 계속 내 연락도 안 받더라. 그냥 좀 바빴어. 며칠째 연락 한 번을 못할 정도였어? 됐고 본론만 말해. 승현 씨, 지금 뭐가 제일 어려운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기 쉽게 말해. 그래, 좋아. 그럼 뭐 하나만 묻자. 나랑 왜 결혼하려고 한 거야?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해? 내 입장에선 그렇지 않겠어? 아빠가 집 얘기하기 전까지 우리 아무 문제 없었잖아. 우리 힘 합쳐서 전부 준비하기로 했었고 승현 씨도 바라는 거 없다고 했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졌어. 내가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 내가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데. 난 그냥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내가 상황 설명도 했는데 승현 씨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잖아. 아니야? 아, 제발 좀. 그냥 쉽게 쉽게 받아들일 순 없어? 왜 그렇게 매번 재고 따지고 들어? 지금 승현 씨가 이렇게 화를 낼 일이야? 난 좋게 대화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한 것뿐이야. 그리고 난 승현 씨가 나에 대한 마음이 뭔지 알고 싶었던 거고. 대화? 그건 네 생각이야. 내가 느끼기엔 네가 하는 말은 대화가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고 각인시키는 걸로밖에 안 느껴져. 아니, 난 내 감정 말도 못해? 이왕이면 좀 큰 평수였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면 안 받고 말겠다. 그런 말도 못하는 거냐고. 아, 결국 승현 씨는 대화도 양보할 생각도 전혀 없는 거구나. 그래, 없다 치자. 됐어? 그래, 좋아. 승현 씨 마음 충분히 알았어. 나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뭐, 집? 진짜요? 해볼게. 알았어. 그리고 나도 너무 흥분하고 소리친 거 미안해. 그냥 좀 답답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런 거야. 그래, 알았어. 암튼 다시 얘기해보고 연락할게. 군용 거기? 오늘은 그게 좋겠어. 갈게. 언제가 전화해. 장승현. 정말 실망이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2달 후. 왔구나. 얘기 들었다. 아침마루 집도 볼 수 있는데 가서 볼래? 네, 그럴게요. 승현 씨도 같이 갈 거지? 아유, 그럼 당연하지. 근데 평수는? 사장님, 지금 보려는 집 평수는 어떻게 돼요? 아마 평수로 따지면 40평도 넘을걸. 아, 그렇군요. 들었지? 오, 완전 대박. 근데 둘이 살 건데 이렇게 큰 평수가 필요해? 글쎄요. 할 사람이 정하겠죠. 무슨 소리야? 우선 집부터 볼게요. 지금 들떠서 다른 사람 얘기는 들리지도 않나 봐요. 아, 누가? 일단 가봐요. 그래.
이야, 엄청 넓고 깨끗하네. 방이 4개인가요? 뭐, 그렇죠. 평수를 치면 44평 정도 되고. 야, 정말 좋네요. 심지어 공실인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든 계약만 하면 하고 싶은 대로 인테리어도 할 수 있어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전 정말 좋은데요. 원영아, 넌 어때? 너 둘러봐. 꼼꼼하게 보는 거 좋아하잖아. 알았어. 일단 구상도 좀 해봐야 되니까 안방부터 좀 볼게. 원경아. 내가 지금 다른 손님 약속이 돼 있어서 다시 사무실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보고 올래? 나 없어도 괜찮지? 네, 그럼요. 일 보셔도 돼요. 아, 근데 사장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무슨 말이야? 갑자기 뭐가? 나중에 알게 되실 테지만 사실 저 신혼집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다고? 왜? 번거롭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고 상황 설명 제대로 할게요. 지난번 그 좋은 집을 마다하고 갑자기 금병수 집 보자고 할 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 그래, 알았다. 대충 감이 오긴 하니까 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아저씨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알아요. 신경 써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리고 아빠가 조만간 한번 찾아뵙는다 하셨어요. 그래, 내가 아빠한테 연락해보마. 또 참 말하지만 나까지 걱정하고 신경 쓸 필요 없다. 알았지? 가보고 문만 제대로 잡고 가면 돼.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연락도 드릴게요. 그래, 나 먼저 가나. 안경아, 잠깐 이쪽으로 와봐. 왜? 승현 씨나 천천히 둘러봐. 아니, 너랑 같이 상의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지? 그래, 알았어. 뭐 상의할 건데? 여기 안방에 드레스룸이 같이 있잖아. 근데 여기 중문 같은 걸 달까? 아니면 그냥 블라인드 형식으로 만들까? 승현 씨 하고 싶은 거 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뭘. 상관이 없다니. 보통 드레스룸은 여자들이 더 많이 사용할 텐데 네가 상관이 왜 없어? 지금 그게 중요해. 우선 보고 싶은 만큼 실컷 봐. 너 왜 그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글쎄, 기분 좋을 일도 없어. 나 신경 쓰지 말고 보고 싶은 거 쭉 보기나 해.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집 또 보겠어? 아니, 왜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해? 그리고 집을 또 언제 보냐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직도 모르겠어? 뭘 모른다는 건데? 이 집, 승현 씨가 바라는 평수잖아. 맞지? 이렇게까지 큰 평수 바랬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지. 너무 좋아. 좋다니 됐네. 그럼 승현 씨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하라고? 뭘?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버님이 해주시는 건데 내가 뭘 어떻게 알아서 해? 돌려 말하면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 좋아. 제대로 말해줄게. 이 집, 승현 씨가 원하는 대로 큰 평수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승현 씨 알아서 계약하라고. 근데 알아둬야 될 건 있어. 이 집 말이야. 우리 아빠가 사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큰 평수고 깨끗하고 심지어 공실로 이것저것 다 따져가며 알아봐달라 한 거거든? 우리 아빠 꽤 노력했지? 이 정도면 승현 씨 요구 조건에 많이 부합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아버님은 집을 알아봐 주기만 했을 뿐이고 이 집이 마음에 들면 나도록 계약하란 거야? 그치. 승현 씨가 혼자 살 집인데 알아서 하는 게 맞잖아. 혼자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야. 나 이렇게 큰 집 필요 없거든. 게다가 우리 아빠한테 이런 큰 집을 신혼집으로 해달라고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승현 씨랑 결혼할 생각도 없어. 어? 결혼을 안 해?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승현 씨랑 나 많이 안 맞잖아. 저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헤어지자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왜 말이 안 되는데? 승현 씨는 큰 평수 아니면 결혼 없겠다고 했었잖아. 근데 난 하면 안 되는 거니? 아니, 이렇게 좋은 집도 알아봐주고 보여주기까지 해놓고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자니 이런 경우가 어딨어? 승현 씨 원하는 대로 큰 평수 보여줬잖아. 알아봐줬고 승현 씨 요구 조건에도 충족시켜줬고 근데 뭐가 더 필요하니? 뭐가 더 필요해서가 아니라 헤어지자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 나 충분히 다 설명하고 전달한 것 같은데. 난 이런 큰 집 필요 없으니까 승현 씨랑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큰 빙수 필요하면 승현 씨가 알아서 하라고. 나 충분히 요구 조건 다 맞춰서 알아봐 줬으니까. 너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사람 기만하지 말고 제대로 얘기를 해. 설명을 해야 돼? 나 승현 씨랑 결혼 안 한다고. 헤어지자고. 그리고 이 집 마음에 들면 승현 씨가 알아서 하라고. 됐니? 원경아, 너 정말 왜 이러는데? 너무 큰 평수를 아버님이 많이 무리해서 속상해서 그래? 그럼 이보다 작은 평수도 괜찮아. 30평만 넘어도 괜찮다고. 그럼 되겠어? 아니? 이제 큰 평수고 작은 평수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그 태도가 문제인 거지. 난 대체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승현 씨는 아직도 내가 왜 이러는지 전혀 모르겠단 거지? 그럼 계속 그렇게 모르는 게 낫겠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식이면 내가 뭘 더 어떻게 말하니? 어차피 납득을 못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리해서 큰 평수 요구해서 그래? 그래서 아버님이 많이 곤란하고 뭐라 하셨어? 그런 거야? 그런 거면 그냥 이보다 작은 평수도 괜찮다니까. 갑자기 우리 아빠 무리했을까봐 걱정이니? 내가 진즉부터 그런 얘기 몇 번이고 했을 텐데. 내 말은 이렇게 큰 평수까지 아니어도 괜찮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크니까 하는 소리고, 솔직히 이 정도 평수면 정말 많이 무리했을 테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 그냥 알아봐준 것뿐이야. 이 집을 해주겠다고 한 건 아니라고. 승현 씨가 하도 큰 평수 노래를 부르길래 거기에 부응해준 것뿐이야. 그 조건 맞춰줬으니까 우리 아빠도 할 만큼 한 거 아니겠어? 근데 난 뭐가 어찌됐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승현 씨랑 헤어질 거니까. 왜 이래? 뭘 헤어져? 아니? 우리 이만 헤어질 거야. 승현 씨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겠지만 난 너무 많이 실망을 했어. 애초에 둘이 준비하기로 했었던 계획에 감사하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건데 승현 씨는 그걸 당연하게 여긴 것도 모자라 이상한 프레임을 끼우고 합리화시켜서 욕심부렸지? 그래, 상황이 달라지면 일시적인 사람 마음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해도 해봤고 설득도 시도했고 기다리기도 했어. 근데 오히려 억지가 생기더라. 우리 아빠 사정 상황은 안중에도 없고 원래 그래야 됐던 것처럼 참 당당하더라고. 그런 승현 씨 보면서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고 평생 함께할 자신 없어졌어. 그래서 내 결론은 헤어지는 게 맞다는 거야. 이미 난 우리 집에 다 얘기도 했어. 아니 넌... 그래, 네 말 무슨 말인지 이제 충분히 다 알겠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다 변명일 테니까 길게 늘어놓진 않을게. 근데 너무 당연히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어렵게 도와주신다는 것도 알았는데 자꾸 조금 더 이왕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도 왜 그 생각을 못 버리게 된 건진 정말 잘 모르겠는데 해주신다고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그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 같아. 근데 나 지금은 아니야. 네 말 듣고 나니까 진짜 정신이 번쩍 들었어. 진심이야. 그니까 이러지 마. 우리가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지냐고. 왜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드니? 승현 씨는 지금도 그냥 이 상황을 어물쩍 넘어가고 싶은 거야. 나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고 더 고민하고 골치 아프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화 풀어줄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미 승현 씨 바닥은 너무 잘 봤고 내 결정을 변복할 마음 없어. 승현 씨도 다시 잘 생각해봐. 이렇게 큰 평수도 못 해줄 처같지? 정말 괜찮을지. 아이, 정말 왜 이래. 내가 말했잖아. 나 이렇게 큰 평수 필요 없다고. 이건 나도 많이 부담이야. 아까랑 또 말이 틀리네. 이 집 아주 마음에 든다며. 드레스룸 문까지 생각해놓고 필요가 없어? 만약 우리 아빠가 해주겠다고 했으면 얼씨구나 받았을 거잖아. 아니니? 아이, 난 아버님이 정말 해주시는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거저거 생각도 해봤던 거지. 그래, 이건 좀 무리였다. 맞아, 내가 잠깐 착각했던 거야. 이런 집 볼 기회도 별로 없었으니까 신기한 마음에. 그래서 혼자 들떴어. 미안해. 그럴 필요 없어. 좋은 거 보고 좋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걸 비난하고 싶진 않아. 암튼 나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만하자. 어떻게 할래? 집 더 볼 거야? 진짜 생각 있으면 계약이라도 하든지. 그 정도는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사장님한테 잘 말해줄 수 있어. 승현 씨 준비될 때까지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말라 해줄 수 있다고. 아니라니까.
내가 혼자서 이런 큰 집이 무슨 필요가 있어. 게다가 무슨 내가 능력이 있다고 이런 집을 계약해. 아니야. 그럼 한번 잘 본 걸로 만족하던지. 이제 된 거니? 그만 가도 되겠어? 아, 원경아, 진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다니까? 괜히 혼자 들떠서 쓸데없는 욕심 부린 거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렸다고. 지난번에 그 처음 봤던 집, 그것도 괜찮아.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가 딱 적당하고 좋은 거 맞는 것 같아. 어, 이제 와서? 승현 씨 정말 기막힌다. 그러니까 더 신뢰도 떨어지고 난 더 불쾌하네.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갑자기 헤어지자니까 마음이 바뀌니?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하잖아. 너무 과했어. 미안해. 이제 그럴 일 없을 거야. 약속해. 이미 끝났어. 승현 씨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전부 다 놓쳤어. 이젠 내가 싫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괜한 힘 빼지 말자. 아무 의미 없다. 원경아, 정말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이제 네 맘 상하게 하는 일 절대 안 만들어. 그리고 네가 원하면 아버님 어머니께도 정중하게 사과드릴게. 그럴 거 없다니까. 서로 좋은 소리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이만 갈게. 잘 살아. 승현 씨 요구 조건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여자 만나길 바라고. 제발 잘못했다니까. 정말 잘할게. 한 번만 다시 믿어줘. 기회를 줄 순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왜 못 헤어져? 집 때문에 서로 맘상에서 결혼을 하니 많이 말 꺼낸 건 승현 씨가 먼저인데. 아니지. 그땐 이렇게 직설적으로 헤어지자 한 건 아니었잖아. 그리고 그냥 한 말이었고 너도 그땐 이런 맘 아니었잖아. 그래, 그땐 그랬어. 다시 충분히 생각도 했고 승현 씨가 내 마음 이해해주길 기다렸어. 근데 아니더라고. 여전히 집에 대한 욕심 못 버리고 있더라고. 아니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지금은 진짜로 제정신 찾았어. 내 주제도 모르고 혼자 너무 들떴어. 미안해. 잘못했어. 아버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내가 다 잘못했어. 진짜야. 그런 소리 이제 질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일도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때 이미 끝난 걸 수도 있어.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그래. 그러지 마. 아, 더 말하면 서로 힘들어질 것 같아. 난 더 할 말도 없고 먼저 갈게. 이 집 더 볼 거면 나갈 때 문단속만이라도 잘하고 가. 그건 기본인 거 알지? 암튼 간다. 이제 연락도 하지 말았음 하고. 원경아, 진짜 가? 이러지 말고. 원경아! 이게 다 뭐야.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미치겠네. 아이씨. 저는 이렇게 긴 고민을 겨우 일단락했습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친정집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이 이해할 수도 없었고 용서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애초에 어울리지 않았던 관계가 친정집이 도움으로 저에게 일깨워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친정아빠가 신혼집으로 도움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자체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자식으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또 자식이라 받는다는 입장이 죄송스럽고 그저 감사했어요. 제가 알던 남자친구는 이런 제 마음과 같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시겠다는 말을 듣자 여태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꾸 합리화를 시키고 어차피 이왕이면 이란 말을 갖다 붙이면서 본인 주제도 모르고 요구만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요구 조건은 점점 범위가 커지더니 아예 결혼자금 자체를 요구하기도 하더라고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건 아닌 상황이었고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결국 남자친구는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혼도 다시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말을 돌리더라고요. 정말 납득도 안 되고 괘씸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혼을 선언하고 헤어짐을 얘기하자 그제야 욕심이 과했다며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돌아선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고 좋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정을 잠시 미루게 되었지만 부모님께 좀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겼고 제 앞날에 뭐가 더 중요한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재정비를 하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